네,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워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은 만큼 오늘은 진짜 빠르게 시작할게요. 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요, 오늘 소식들은 일단 일본 미드업에서 있었던 소식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미 요시카와 이거 리플레이 화면 보여주고 있죠. 리플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설명을 했었네요. 대략 한 100명 좀 안 돼 보이는데, 사진상에는 한 100명 정도까지 와 있겠죠, 이 강의실 안에. 아마 대학교 강의실인 것 같네요, 구성을 보니까. 그리고 이 데이비드 슈왈츠 스낵맨도 여전히 지금 오늘날 페이먼트의 문제점 보여주는 화면 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설명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리플사가 이제 Q&A 때 ODL로서 피아트 쌍을 각 나라에 몇 개 정도 고려하는지도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2개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원화 쌍을 만들어줄 XIP야, 이 거래소든 아니면 또는 거래소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무언가든 간에 이 페어를 만들어줄 거에 대해서 한 2개 정도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면 코인원, 업비트 2개가 한국은 담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일본 참여자한테서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많으면 오더북이 분산되니까, 그리고 너무 적으면 한 곳이 페일 됐을 때 싱글 포인트 페일러라고 하죠. 단 하나만 존재했을 때 그게 시스템 다운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게 중단되는 상태. 그래서 그걸 싱글 포인트 페일러라고 얘기하는데 SPF라고도 줄여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 정도 존재하는 거. 거래소 하나가 다운이 되더라도 다른 쪽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받아서 ODL을 작동할 수 있도록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거든요. 나가지마? 일본 이름은 제가 잘 못 읽어서 그런데, 이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인이고요. 이번에 미드업에 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 한국어. 자, 보시면은 일본은행 그리고 BIS까지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이고요. 더불어서 이 사람은 현재 레이타프 대학, 이게 번역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내에 있는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커리어는 일본의 은행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 커리어를 쌓았던 양반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일본 미드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XIP 미드업에 참여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본인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번역기 통해서 쭉 읽어보시면은 좋은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나카지마라는 사람이 시보스에 참석했던 은행 이제 직원이랑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은행인지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터뷰한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ODL을 약간 사용을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ODL의 작동 방식상 이제 중간에 XIP를 사용할 때 그 유동성 공급을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받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정화폐를 XIP로 바꿨다가, 그리고 목적지 도착 국가로 이제 XIP를 보내고 거기에서 다시 법정화폐로 바꿔서 결국에 금융기관으로 다시 바꾼 법정화폐가 들어옴으로써, 그 계좌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도메스틱 페이먼트, 그 국내의 송금이죠. 그거를 거쳐서 이제 최종 수신자한테 전달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거부감을 느끼는 건 뭐다? 바로 은행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는 그 부분.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이 구역이 은행들한테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부담. 예. 이유는 규제상의 안티머니 론더링이나 기타 등등 이 규제를 지켜야 되는 사항에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제 뭐 과태료나 벌금, 기타 등등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하거나 또는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인터뷰에 따르면.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구간이 존재하지 않죠. 암호화폐 뭐 이런 사용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스위프트 네트워크 이용해서 페이먼트 처리하고, 세틀먼트는 어떻게 하죠? 프리펀딩 해놓은 거. 그냥 서로 계좌를 뚫어놓은 걸 통해서 거기서 뿌라 마이너스해서 그냥 세틀먼트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기존에. 하지만 이 ODL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은행의 컨트롤 영역,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자금 세탁이나 기타 등등 컴플라이언스, 즉 법적 요구사항 만족에 관련된 그걸 준수해야 되는데 그게 준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오늘날의 규제는 그 책임을 은행에게 묻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주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사람의 의견을 달았는데 큰 은행일수록 아무래도 여기 써있죠. 큰 괜찮은 대형은행, 약간 번역기의 미숙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은행을 얘기하겠죠. 메이저 은행급 이상을 얘기할 텐데,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가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은행들이 ODL 사용을 주저한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답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 함께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작년부터 이제 ODL 관련된, 즉 예전에 엑스라피드 관련돼서 이제 어덥션, 적용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 많이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거라고 했죠, 요거. 그리고 메이저는 레퍼런스의 출현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는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신기술 도입이라던가 규제,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이 클 텐데, 메이저 은행이 이걸 안정적으로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레퍼런스로 인해서 아직 이 ODL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애들, 근데 한편으로는 고려하고 있지만 약간 리스크를 느끼고 있어서 주저하는 애들, 특히 이런 애들한테는 레퍼런스의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난 의미일 수 있거든요. 난 주저하고 있는데 뭐야, 산탄데르? 전 세계 그 자산 규모로는 16등 은행인 산탄데르 잘 쓰고 있네. 법적인 컴플라이언스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네. 저 부분 되게 걱정했는데 나도 써도 되겠다. 이미 검증이 됐잖아.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반에 먼저 얼리 어댑터로서 이게 등장하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레퍼런스들이 쌓이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적용, 일종의 그래프를 표현했는데 약간 포물선 그리면서 점점 급가속 되겠죠. 기울기가 높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채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레퍼런스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적용 관점에서의 문제일 뿐이고, 리프사 입장에서는 역시나 안티머니 론더링, 그리고 CFT, 테러 자금 조달, 그리고 기타 등등의 컴플라이언스 문제들 있죠. 법적 요구사항 만족시키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들의 제품이 전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법적인 요구사항 컴플라이언스도 잘 준수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금 세탁 문제나 이런 거에서도 완벽하게 컨트롤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홍보를 해야겠죠. 설사 그게 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때문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비 끝났어,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만 하면 되고 약간 뻣뻣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기존 금융권들도 안티머니 론더링이나 이런 여러가지 CFT, 이런 규제사항, 법적 요구사항들을 잘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제3자 용역 업체한테 맡기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문 안티모니 론더링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던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프사가 전략적으로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죠. 기존 금융기관들한테 안티모니 론더링에 관련해서 약간 권위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전문 업체, 그런 곳들과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야, XRP 지금 OD에 쓰는 것도 이미 기술적으로 완비가 다 돼 있는데 니네를 통해서 은행들이 신뢰할 수 있게 니네가 이거를 약간 뭐 인정해줘라, 아니면 니네가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갖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런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고객들에게,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 머니그램이나 이런 데 그칠 게 아니라 결국에 최종적으로 꿈꾸는 건 모든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이 XRP를 직접 쓰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굉장히 리프사는 지금 설명드린 그런 방법들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행이 확실히 보수적이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대기 좀 그렇겠죠. 손을 안 대도 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 굳이 위험한 걸 손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다고 하고요. 이어서 보면은, 다시 넘어가고 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이 외국의 어떤 친구가 스위프트 GPI 문서를 이걸 떡하니 올리면서 2019년 3월 19일 문서죠. 근데 요 그림을 보면서 XRP랑 똑같아서 스위프트가 XRP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패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목에도 돼 있잖아요. GPI 보인드 솔루션, 기업 고객에 대한 GPI 솔루션 로드맵인데, 지금 GPI 링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과,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아닌 네트워크와도 API 형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링크라는 이름을 달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POC가 2분기에 됐다고 하죠. 어딜까요? R3죠. R3랑 POC 했다는 얘기고요. 리시버블은 이제 돈을 받는 거 관련해서 파일럿 서비스, 그러니까 커머셜, 상업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를 제가 파일럿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3분기에 파일럿 서비스를 했고, 그리고 3분기에 POC는 진짜 실사용에 가까운 건 아니고 이론적인 검증 단계예요. 그거를 리퀘스트 페이, 뭐냐면은 이 중간에 거치는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환거래 은행 거치는 데와 이제 엔드, 받는 기업 쪽, 엔드 단 바로 직전에 있는 환거래 은행 사이에 이제 돈을 줘라, 받는 쪽에. 이걸 리퀘스트 한 뒤에 이걸 돈이 전달하는 이 과정, 요거 POC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딜 봐서 지금 XRP가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XRP가 잘 성공하길 바라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망상을 펼치면 안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망상인데, 본인도 방어를 쳐놨네요. 자료 던져놓고 이거 XRP야, 근거는 없지만 이래놓고 나 욕하지마, 그냥 찾은 거 공유하는 거니까 이렇게 박아놨네요. 재밌는 친구예요. 혹시나 선동이 있을까봐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유틸리티 스캔 요 사이트, ODL 트래픽 체크하는 사이트죠. 트랜잭션 체크하는 사이트인데, 범위를 늘렸습니다. 보면은 약간 옵션도 늘린 것 같고요. 보시면은 사이트 열리면 바로 설명드릴게요.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빰 빠라바라밤 빰. XRP 마크 뜨고, 사이트 되게 느리네요. 빨리 보여주면 좋겠는데 상당히 느리네요. 떠라 뿅! 나온다 뿅! 안 나오네 뿅? 이거 왜 이렇게 느려? 그냥 화면 뜨기 전에 좀 일단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그냥 한글로 했다, 호주랑 이제 뭐 브라질이나 기타 등등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추가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ODL의 작동 방식상 법정화폐를 XRP로 산 거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 국가에서
XIP를 팔아서 법정화폐로 바꾼 거래 내역까지 확인이 돼야지 이제 ODA의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떴다 드디어. 그렇게 신버전에서 추가가 된다고 그래요. 예. 아직은 그 모든 내용이 추가되진 않았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 비트 스탬프의 거래 내역이 없죠. 예. 빗소의 거래 내역은 있는데 지금 비트 스탬프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그거를 다 추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이 추가되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ODL 트래픽이 확 줄었어요. 예, 볼륨이 확 줄었어요. 진짜 예, 이 부분에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빗소 가보시면은 거의 뭐 예, 엄청 줄었어요. ODL 사용이. 지금 보이시죠? 예, 이때는 최고치를 한번 찍었었는데 그 다음날 들어서 바로 이렇게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많이 ODL이 줄었다는 거. 근데 다시 반전은 하고 있어요. 지금 ODL 사용량이 반전은 하고 있는데 예, 이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렇고요. 이 사이트 활용하면은 ODL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예,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쉬우세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벡트가 드디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죠. 보관 서비스 제공하는데 비트코인만 대상이고요 일단. 예, 그리고 더불어서 라이센스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되는 대로 예, 모든 금융기관들, 기관들에게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소식입니다. 특별히 XIP에 관련된 건 없어요. 이거 아마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11월에 이 아줌마 여러분들 아시죠? 스위프트 GPI 쪽에서 일을 하다가 리프사로 넘어온 이 딜라틴이거든요. 이 아줌마 인터뷰한 건데 잠깐 보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인터뷰 내용 잠깐 들으시죠. So we have a product which is called on-demand liquidity, and rather than pre-funding, ODL 작동 방식 설명한 겁니다. 앞부분은. on-demand liquidity. So imagine you are a payment 상상해 보라고. You want to send $100 to Mexico, and you 10만 원 정도. actually our native digital asset, which is called XRP, as a bridge currency between the two fiat currencies. So changing from USD to XRP, and immediately after to Mexican peso. But this is really revolutionizing. 예, 독일 사람이라서 그럴 거야 아마. The money is. 독일 사람 맞나? 어쨌든 유럽 사람이에요. And the transfer of the money are not happening at the same time, and this created lots of exposure, especially to low margin organizations. So in MoneyGram, for instance, is a case that. 자,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머니그램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니그램이 태국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ODL 한번 들어보세요. Went live recently. They are using this solution in a few markets, as I mentioned, more exotic markets like. 지금 퓨 마켓 했죠? Mexico, Thailand. 그죠? 보이죠? 예, 퓨 마켓, 예, 머니그램 퓨 마켓 쓰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죠? 멕시코, 타일랜드 이러죠. 태국도 쓰고 있다라고 이 아줌마 또 얘기하거든요. 이게 또 리프사 직원들이 지금 혼란을 주는데 누군가가 실수한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실수한 겁니다. 아마도 만약에 NDA 상황이라 그 얼마 전에 아니죠 어제죠. 예, 그 이름 뭐죠? 그 직원 이름? 글로벌 오퍼레이션 헤드.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제가 리트윗을 안 했나요? 예, 그 사람은 내년부터 이제 쓸 거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예, 했는데 지금 그와 완전히 반대되게 지금 이미 11월에 인터뷰한 거거든요. 이 딜라틴이. 근데 머니그램이 태국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한테 혼란을 주는데 지금 또 양쪽의 얘기가 또 상반돼요. 그래서 누가 실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딜라틴의 말이 사실일 걸로 보여요. 예. 뭐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얘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만약에 태국을 쓰지도 않는데 태국을 얘기한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머니그램만큼 ODL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쓰는 지금 고객이 없거든요. 예, 그런 고객을 예로 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고객들 머니그램보다 안 쓰고 있기도 하고 양도 적고 그런데 진취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있고요. 근데 머니그램은 이제 CEO가 직접 이제 올해 안에 4개 국가를 추가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머니그램이 태국어를 쓰고 있다라는 게 크게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아마 딜라틴이 실제 얘기한 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직원이 얘기한 내년부터 시작할 거다 태국은 이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거북한 일인데 아니 같은 회사 직원끼리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거슬리죠. 어쨌든 간에 이 딜라틴의 말에 의하면 이미 머니그램은 태국을 쓰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쓰고 있다고 합니다. 머니그램 CEO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멕시코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다른 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최근에 얘기했죠. 이제 쓰기 시작한다고. 멕시코를 10% 본인들이 전체 쓰고 있는 송금하고 있는 전체 양의 10%를 이제 멕시코를 쓰고 있었고 4분기 때부터 램프업, 이미 4분기잖아요. 사용량을 램프업 확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필리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까지만 딱 했습니다. 머니그램 CEO는. 그리고 올해 안에 4개를 추가하겠다. 5개 국가를.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있었던 내용들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진짜 1분만 저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들도 뭐 필요하신 행동들 잠깐 하시고 1분만 쉬었다 이어서 Q&A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어 갈게요.